여기는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일부 잃으시는 케이스였고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일단 전세 보증금이 너무 많았는데 최우선 변제로 해서 잃는 금액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보증금 1억 중에서 6,300을 잃으시는 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점유 이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인도명의 신청을 했고 캐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점유자분이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밤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고요, 집에?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저희 여러분들한테 물건 추천을 할 이유던가 아니면 저희 교육생이 매도한 사례가 있거나 오늘은 후자 이유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소액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 내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있지만 이거를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파트만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돈만 모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모아서는 여러분들이 자산 올라가는 가격에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은 투자금이 뭐 아주 소액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물건 자체로 봤을 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한 2배 정도 돈을 불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는 물건은 2023 타경의 2691 사건 번호고요. 저희 교육생이 지난 2월에 이제 2억 700만 원에 낙찰받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동네를 보시면 이 주변만 봐서는 사실 뭐가 없어요. 이 빌라 단지 있고 그리고 여기 주변은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준신축이고 주변 공기가 좋다는 것 외에는 사실 그게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차로 5분 정도만 나가면 바로 스타필드 고양점이 나오게 됩니다. 스타필드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 또 수요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 신축들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런 빌라의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이 정말 야무지게 조사를 잘해가지고 수익률을 한 70% 정도 만든 사례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제 동산파크빌 3차 202호고요. 이거는 이제 매매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감정가 2억 8,200짜리를 1억 9,700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교육생이 2억 700만 원에 쓰셨고 당시 조사한 시세는 한 2억 6천에서 7천 정도로 조사를 하셨고 정말 이제 빠르게 팔기 위해서 1천 정도를 더 깎아서 2억 5천에 단기 매도를 하셨습니다. 각종 비용은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 교육생분이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띄워드리고요. 전체 이제 비용으로 치면 이제 각종 취득세 법무비 합쳐서 839만 원 도배랑 이사 청소만 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이 80만 원 들어가셨고 집을 팔고 나서 내는 세금은 한 450만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통장에 이제 순수익으로 남는 돈은 2,500만 원 이제 통장에 세금 다 내고도 남게 됩니다. 2,500만 원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이제 수익률의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투자를 했냐면 전체 투자금은 3,54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돈 3,547만 원으로 취득세, 잔금, 뭐 법무비, 도배 그리고 이사 청소하는 것까지 다 내고 나서 불려진 돈이 2,500만 원이니까 나누고 나면 71%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한 30% 이상만 나와도 굉장히 잘한 건데 이분은 뭐 40% 50%가 아니라 70%까지 양도 차익을 실제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수익률 좋게 입찰하신 거고 그도 그럴 게 이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중심부에 있거나 아니면 역세권 이런 데 입찰을 하셨으면 사실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교적 덜 관심을 갖는 경기도 내에 있지만 번화가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있는 물건을 싸게 받아서 좋은 가격에 단기간에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례를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역세권이고 뭐 교통이 좋고 입지 좋고 주변에 상권 갖춰져 있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빨리 팔릴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런 빌라만 매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입지가 떨어지면 그만큼 가격을 더 싸게 내놓으면 이것도 팔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매도해야 될 대상은 갭투자, 투자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거주자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집이 싸고 공실이고 내부 상태가 좋으면 어쨌든 실거주자들이 가격이 맞으면 그 가격에 맞게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따가 집 내부도 한번 보고 인터뷰도 해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근데 아파트를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정말 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아파트는 입찰해서 낙찰받기도 어렵고 낙찰받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금이 적으신 소액으로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빌라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골 가실 필요는 없고 경기도 인천 지역 내에서도 매매가 되면서 소액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많이 제작을 했으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 이 물건은 이제
이제 제가 한번 내부 촬영하면서 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살고 계셨던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인데 보증금이 1억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많은 보증금을 날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명도할 때 상당한 저항이 예상이 됐고 저희 교육생분이 이제 당시에 저희 학원에서 제휴돼 있던 이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그 내용도 어땠는지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월 말에 낙찰 받고 잔금을 4월에 하셨는데 계약서를 이제 7월 말에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이따 인터뷰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매도된 빌라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 비슷한 것들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먼저 가신 분의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경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저희 교육생분과 한번 인터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쟁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 저희 19기 졸업생이신 저희 분홈님 이제 옆에 모셨고요.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19기 졸업생 분홈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분홈님이 또 단기에 빌라도 이번에 매도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매도가 된 게 맞나요? 이게 한 2주 정도 더 늦게 됐습니다. 아, 매도가 2주 정도 됐고. 네,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본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아파트보다 좀 늦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임차인이 살고 계실 때는 인도 명령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 기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잔금을 납부하고 한 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명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 이게 감정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쓰셔서 받은 거죠? 감정가가 이제 2억 8천 정도 됐었는데 제일 처음 낙찰받은 거라서 한 1,000에서 1,500 정도만 남겨보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74% 가격인 2억 777만 원에 네.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오싹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근데 1,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시세가 더 높았던 건가요? 아니면 낙찰이 더 싸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걸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제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도 몰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사비라든가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 다 산정했을 때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고 계산했던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의외로 인테리어비도 사실 크게 들지 않았고 제가 놀랐던 게 지금 이 내부 상태가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원래 들어오셨을 때 물론 이제 좀 지저분하긴 했겠지만 도배랑 이사 청소만 한 상태가 요거라는 게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분홈님도 들어오셨을 때 되게 좀 좋지 않으셨나요?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중문도 있고. 네, 중문도 있고 방도 다 큼직큼직 잘 빠져 있었고 이제 벽도 이제 이렇게 아트홀로 잘 돼 있고 그래서 너무 깨끗한 상태여가지고 네. 너무 좋았던 딱 첫 낙찰 물건 명도하고 들어왔을 때 그 즐거움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낙찰이 2월 말쯤 된 걸로 제가 봤고 이게 어쨌든 뭐 명도하고 매도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죠? 아마 명도 이후부터 딱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럼 매도가 된 거고 여기가 사실 위치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이제 미리 조사를 했던 부분일까 이렇게 금방 매도가 될 수 있었던 걸 예상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제가 항상 다니던 길이라 이렇게 멀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내놓고 나서 이제 한 10분 정도가 와서 보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좀 너무 멀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집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멀면은 그 가까운 데보다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가격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지보다는. 제3자가 봤을 때도 어쨌든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긴 하던데 여기 이제 매수하신 분이나 집을 보러 오셨던 분들은 어디 수요층들이죠? 그 스타필드 주변 사람들인가요? 그 매수를 하셨던 분은 거의 주변 분들이셨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매수하신 분은 은평구 분이셨어요. 오히려 서울에서는 이제 이 가격에 이 평수에 이 컨디션을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은평구가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우시니까 어차피 자차로 출근하실 거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보신 날 그날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본계약을 하기로 하고 진행 예정입니다. 아니 우리 그 PD님께서 또 영상을 넣어주시겠지만 이 뒤에 경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사실 외진만큼 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2층인데 사실 여기 층이 좀 낮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지면이 보이는데 그 전 임차인 분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협의가 잘 돼서 이 집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겨울이 너무 예쁘대요. 이게 눈이 왔을 때 딱 눈이 쌓이고 그리고 이쪽은 저 앞에 보시면 이게 문이 막혀 있어요. 네. 이쪽으로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영구 조망 겸 사생활보가 되니까 뭐 커튼을 칠 필요도 없고 계속 그냥 이 채로 열어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집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도시 속에서. 도시 속에 약간 전원주택 같은 느낌도 있고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 만 게 이제 명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기는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일부 잃으시는 케이스였고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그래서 이제 분업님께서 따로 이제 대행 서비스를 이제 사설 대행 서비스를 맡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법무사님이 이제 대행 서비스를 안 하고 계셨을 때거든요, 저희랑. 그래서 이제 따로 알아보셔서 이제 맡겼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고. 제가 이거를 이제 낙찰 받게 된 게 이제 제가 경장님 수강을 2주차에 받았어요.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고 나니까 일단 덜컥 겁이 났던 게 일단 전세 보증금이 너무 많았는데 최우선 변제로 해서 잃는 금액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명도 난이도 상이다. 투자인 내가 너무 힘들다. 보증금 1억 중에서 얼마? 3,700. 6,300을 잃으시는 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본업이 있으니까 네. 일단 첫 번째니까 한번 명도 대행 서비스를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외부 업체를 찾아서 이제 맡기게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뭔가 알아내고 점유자랑 이제 처음 연락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바로 전화 왔던 게 큰일 났습니다. 너무 강성이십니다라고 하시면서 강제 집행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렸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계속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나 봐요. 제가 중간에 끼어들면은 일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믿고 맡겼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점유 이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명의 신청을 했고 개고를 하게 됐습니다. 개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개고한 당일날 여기는 이제 계속 우편물을 잘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따고 개고를 하신 게 아니라 문 앞에다 이렇게 개고장을 딱 붙여놓고 가셨는데 이 점유자분이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밤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고요, 집에? 주소를 어떻게 알죠? 등기부에 사건? 보면은 거의 세율권 이전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사실 그날이 회사 회식이었거든요.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갑자기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래갖고 다시 명도 서비스 하시는 분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다음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다음날 약속을 잡고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지금 그 대행 서비스 쪽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시간만 좀 보낸 것 같고 결국은 계고에서 만나서 뭐 협의를 하기까지 우리 분업님이 다 직접 하신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했던 네, 이유도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일단 들어주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 그분은 되게 억울하신 거였어요. 근데 억울했는데 말은 들어주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만 대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화가 나셨던 거였고 제가 다 들어주고 이제 공감을 해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분이 되게 쿨하게 당사자분도 이제 낙찰을 받으신 분이고 요거를 하니까 서로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정리하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만나고 일주일 만에 나가셨어요. 그 업체가 좀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분업님처럼 했다면 계고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그분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대응도 같이 하라고 그런 것도 맡긴 건데 그런 대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컴플레인 했죠. 근데 거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자기의 편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일단 뭐 명도가 됐으니까 일단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종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뭐 명도 대행 서비스도 사실 사설 업체가 있고 사실은 이 서비스도 법무사가 하는 게 아니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쪽은 뭐 법무사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고 법무사가 이제 연락을 주고 받는 거랑 아무래도 사설 업체의 어떤 직원이랑 연락하는 거는 또 그 점유자 입장에서 무게감이 아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무사님과만 이제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업님의 이런 경험이 사실 남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 좋은 경험을 또 저 때문에 한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명도 맡길 때는 우리 법무사님께 꼭 맡기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무사님이 또 그런 이제 대책위원회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임차인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는 법무사님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도 제가 대표로서 대신 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일주일 만에 짐을 빼주셔서 뭐 매도되기까지는 뭐 순탄하게 진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제 부동산을 내놓을까를 이제 플랜을 세워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건 일단 문자 부동산 리스트 쭉 다 뽑아가지고 문자로 다 보내서 한 80군데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일단 한 10군데 정도 답장이 오셔가지고 그분들만 일단 관리를 했고요. 네.
근데 그분들만 했는데 이제 빌라는 사실 손님이 찾는 사람이 요새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내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빠른 매도를 위해서는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업 마지막에 배웠던 당근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진짜요? 네, 이게 뷰가 한 3,000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당근을 통해서 은평구에 계신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팔아주겠다. 은평구면 사실 관할 지역은 아니니까. 네, 옆블럭이긴 한데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차로 가면 금방 가는 거리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와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와서 사진 찍고 올리셔가지고 바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력 있는 부동산들은 손님을 어떻게든 끌어와가지고 이게 매도를, 왜냐면 가격이 또 그쪽보다는 훨씬 쌀 거니까 그걸 어필을 하셨겠죠. 가격 좋고 뷰도 좋고 구조도 나쁘지 않으니까. 특히 빌라는 동네에만 내놔야 되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 80군데 말씀하셨는데 뭐 100군데 200군데 내놔도 되는 겁니다. 또 옆 동네까지 가면 많이 있으니까. 명도 부분 좀 힘든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이거 매도하기까지? 기준을 저로 잡으면 안 되겠다. 이 매수자 입장을 좀 고려해야겠다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정말 바로 나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보고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집도 너무 좋고 넓고 앞에 뷰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멀다. 너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 거리를 더 걸어다니기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접근성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만 맞춰준다면 바로바로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다 갖추면은 사실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비싸게 팔려고 받은 건 아니잖아요. 들어간 돈도 적고 싸게 받았으니까 또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주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좀 실거주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워낙 가격을 싸게 낙찰을 잘 받으셨으니까 그 가격을 낮춰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잘 하셨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어떠셨는지 좀.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장님을 믿고 끌어주시는 분이 있고 앞에 뭔가 나의 방패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믿고 한다라고 하면 뭘 해도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고 제가 따랐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네요. 오히려 이게 교육도 안 받으셨는데 빨리 받으셔가지고 성과를 만드시니까 그 당시에 교육생들한테도 되게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워낙 권리 분석 깨끗했고 가격도 잘 받으셔가지고 되게 저도 기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분업님이 이런 태도라면 뭘 하시든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교육생들한테 또 어떤 귀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물건 받으면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저는 또 현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되게 오랜만에 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개봉동에 와 있냐, 우리 교육생분께서 낙찰받은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매도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단기 매도고요, 수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1타경에 111769번 8번 물건을 낙찰 받으셨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항력 포기 물건입니다. 우리 교육생분이 받은 날짜 5월 7일인데 5월 중순 말부터 해서 허그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보증공사 물건들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입찰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낙찰 받으신 물건이고, 단기에 정말 빠른 시기에 정말 큰 차익으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얼마에 파셨냐, 일단 낙찰을 우리 교육생분께서 2억 2,800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2등과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2등의 가격은 2억 300, 그러니까 차이가 2,500만 원이 나는 거예요. 전체 가격이 10%. 이러면 생각할 겁니다. 입찰 인원수도 지금 23명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잘못 쓴 거 아니냐, 23명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높게 썼을 텐데 그 2등이랑도 차이가 2,500만 원이나 10%나 나버리니까 잘못 조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2등과의 차이는 의미 없죠. 왜냐면 우리 교육생은 저희 리치스쿨에서 배운 대로 적절하게 가격 조사를 해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격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2억 2,800만 원에 낙찰 받으셔서 얼마에 팔았냐, 2억 7,500만 원에 3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 따지면 얼마의 차익이냐면 약 4,800만 원 정도의 차익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리 여쭤봤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쭤보니까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면 취등록세, 법무비 합쳐서 420만 원 지출하셨고요. 원래 허그 보증공사 물건은 명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불법 점유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사비를 2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80만 원에 한 달 만에 짐을 빼주셨고, 그렇게 합치면 총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비는 간단하게 도배, 장판 그리고 손상된 부분 수리하느라고 300만 원 지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총 비용이 800만 원에 소득세까지 따지면 얼추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4,800만 원 차익에서 1,000만 원 세금까지 내고 나면 얼마가 통장에 남냐면 3,800만 원이 남습니다.
않습니다. 자, 이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 이분이 쓰셨던 돈을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게 약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투자해서 3,800만 원 수익을 거두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추 60에서 70%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봤던 최근 한 반년 사이에 가장 우수한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PD님도 오시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굉장히 오르막길입니다. 저쪽도 보면은 내리막 경사가 좀 보이고 저 아래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긴 개봉동, 요 옆에 매봉산이 있는데 매봉산에 바로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지도 아니고 굉장히 경사진 오르막이고 주변에 뭐 상권이라 할 것도 사실 없어요. 다 주택단지고 상권까지 가려면 약 10분 정도를 큰 대로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요 앞에 개봉중학교가 있기는 한데 매봉초등학교도 한 1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입지적으로 특색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매도를 했냐? 중요한 건 입지가 아니라 가격이죠. 그리고 입지는 서울 지역은 입지가 아쉬워도 그 가격에 맞으면 실수요자가 매수를 합니다. 제가 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매도하는 대상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뭐 매도가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실거주자 대상으로 우리는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분께서 매수하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실거주자의 수요가 항상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입지, 지하철역이 가깝고 뭐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야 되고 공원이 앞에 있고 이런 거 안 따지셔도 돼요. 서울 지역이면 무조건 싸게 낙찰 받아서 싸게 내놓으면 매매가 됩니다. 그게 빌라일지언정. 다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연식이 너무 막 90년대 이런 거보다는 이 정도 연식. 보존등기 2018년으로서 6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준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신축급은 또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좀 위치는 아쉬워도 이런 준신축은 또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더라. 물론 이제 제 말만 믿고 입찰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변 공인중개사의 조사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팔릴 수 있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분께 미리 뭐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네, 이사비 80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왔을 땐 되게 당황하셨다고 해요. 왜냐면 공실이어야 될 집에 누가 살고 있고 비밀번호도 허그에서 제공해준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연계돼 있는 우리 법무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면서 명도를 잘 완료를 하셨고 생각보다 단기간에 80만 원에 명도를 하셨으면 되게 잘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게 명도도 잘 하셨고 대출도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매도까지 완료를 하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주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물건 소개를 마무리를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억 2,8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대출 80% 실행해서 초기에 투자금이 4,500만 원 그리고 세금까지 해서 얼추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추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명도비 합쳐서 약 5,500만 원 정도가 초기 자본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매도를 2억 7,500에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 2등과의 차이 뭐 2,500만 원 나는 게 의미가 없죠. 실제로 2등 분은 오히려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2억 7,50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2억 300이 아니라 사실 2억 3천에 써도 되는 거였죠. 근데 너무 이제 다들 20명이 넘게 들어왔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으로 다들 입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고 2등과의 차이를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가 가격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2등과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검증해주는 어떤 표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의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낮게 썼어도 내가 낙찰이 됐었겠구나 라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사실 수익률이 50% 이상 나오는 걸 안다면 사실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지금 시점에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아마 경쟁이 더 힘들 겁니다. 왜냐면 허그 보증공사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미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허그 보증공사 물건이라든지 이런 빌라들 낙찰을 빨리 받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변수들이 계속 투입이 돼요. 뭐 대출이 막힌다던가 뭔가 허그 보증공사에서 입찰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제 유념하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물건들 싸게 사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저희 101동 502호에 있는 물건인데 엘리베이터가 모든 동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요. 한번 단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여기 뭐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차 대수도 이제 세대당 한 대씩 될 수 있도록 구비가 충분히 돼 있는 편이고요.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은 이제 101동이고 102동 이렇게 두 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차 대수가 이렇게 앞차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지어진 지가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관리실에서 아마 정리해주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창고 공간도 좀 있고 여기서 관리실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관리해주는 분께서 이제 전체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뭐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네요. 폐기물도 여기 좀 한켠에 놓여져 있는 편이고 건물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메인 창이 지금 저기 5층 여기가 이제 메인 창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앞 건물 옆동이 좀 막고 있다는 거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이런 것도 준신축이고 서울 지역이라는 메리트가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가격만 맞으면 거래는 됩니다. 향을 보니까 여기는 북향이네요. 그래서 거실 쪽은 북향이고 작은 방 쪽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들어오시면 방이 일단은 3개 작은 방 여기 작은 방 두 번째 그리고 5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요즘 매도되는 빌라들 특성을 보면 좀 이런 특색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좀 발코니가 있다든지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 작은 방을 통해서 나가면 약간 이제 비행기 소음은 있기는 한데 베란다 공간을 약간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서 뭐 테이블 놓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공간에 이제 지붕을 씌우거나 하면 그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건물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거실도 상당히 넓네요. 빌라치고는 이 거리가 상당히 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걸음이 좀 채 안 되거든요. 6m 정도의 거리가 되고 방 3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려면 되도록이면 평수가 좀 작더라도 방 3개 정도는 나오시는 거를 봐야 가족 단위로 구성된 세대원들이 보통 실거주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방 3개 정도 구비된 거를 여러분들 입찰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2인 가정 이런 분들은 집을 잘 매수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겨야지 그때부터 내가 좀 정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거든요. 이제 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건물 우리 옆에 있는 백이동이랑 좀 마주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개방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아쉬움을 여기 베란다 공간을 딱 열면 아까 어땠죠? 이 일대 이 도봉산 전체 일대를 좀 볼 수 있고 주택단지들을 쫙 내려다 볼 수 있는 왜냐면 5층 우리 건물 층만한 지금 건물들이 잘 없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구축들이라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건물은 2018년식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께 훨씬 더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더라도 선택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 공간은 정말 잘 활용하면 굉장히 특색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에 부엌 공간 화장실도 여기 거실 옆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거울장은 새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좀 세세한 거는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 중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로 오시면 부엌이 되게 넓어요. 원래 부엌과 거실은 평수가 작으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전용 면적이 14평이거든요. 14평 치고는 공간을 상당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탁 놓고 이제 가족끼리 식사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주방 공간 그리고 여기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별도의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14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면적이 널찍널찍합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그 여유롭고요. 세탁기 건조기 뿐만 아니라 창고 공간으로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이제 이쪽에 두겠죠. 냉장고 이쪽에 두고 그 다음에 식탁을 이쪽 여기 조명 아래쪽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딱 알맞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여기에 둬도 이쪽 공간도 지금 남네요. 여기 뭐 냉장고 하나를 여기에 더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쪽에 냉장고 2개 요즘은 또 김치 냉장고랑 메인으로 쓰는 냉장고를 따로 또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냉장고를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 뭐 버튼들 쫙 이제 콘센트들 놓여져 있고 우리 이제 이사 오실 분의 약간의 짐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14평에 화장실 2개 그리고 방 3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과 분리가 돼 있고 그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있다는 건 진짜 14평을 정말 잘 뺀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도 있었죠. 저거까지 치면 14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 한 18평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체감하기로는 여기도 화장실이 크진 않지만 이제 용변을 보는 공간 그리고 샤워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개방감만 좀 더 있었으면 가격이 한 3억대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거실 쪽으로 오면 근데 PD님 보시기에 어때요? 생각보다 공간이 이렇게 아니 14평이면은 사실 방 3개를 빼면 보통 거실과 주방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방 3개도 있고 방과 이거 주방도 분리가 돼 있고 심지어 베란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4평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17평 이렇게 해도 믿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확실히 매도되는 물건은 단지 이제 서울에 있다는 거 외에 뭔가 저런 공간, 별도의 공간이 좀 서비스 공간이 좀 잘 마련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생분께서 이제 3개월 만에 매도한 물건을 한번 봤고 오늘 이제 일 때문에 오지 못하셨지만 통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 물건을 찾으셨고 어떻게 조사를 하셨고 기분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네, 괜찮습니다. 아유, 집 내부 다 봤습니다. 아, 다 보셨어요? 아니, 네네. 여기가 네. 전 제일 놀란 게 14평인데 무슨 18평 발코니 공간도 있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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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맞아요. 되게 좋네요. 아, 근데 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방이 좀 작기는 해요. 예. 네. 거실이 예, 좀 넓게 빠져서. 맞아요. 주방도 따로 있고 뭐 14평이면 보통은 이제 방이 작더라도 주방과 거실이 뭐 거의 붙어 있다던가 이런데 여긴 심지어 냉장고를 2대까지 돌 수 있는 공간이 좀 보이거든요. 그게 좀 장점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어쨌든 매수하신 분도 실거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그 공간을 볼 텐데 되게 큰 메리트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베란다도 뭐 5층이기 때문에 이 베란다도 있는 걸 거고.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구조가 예쁘네. 와서 보니까 왜 팔렸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쪽을 좀 알고 계신다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찾으셨는지 저희 뭐 보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동네를 먼저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 조사를 예. 하게 되면서 이제 잘 알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경장애님이 추천해주신 물건들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구나. 네네네. 아, 그래서 제가 그 물건들을 막 보면서 네. 이거는 그 2021 타경이라서 감정이 좀 오래된 네. 시점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조사를 잘 해봤을 때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감정가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더 높았던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그래가지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했습니다. 그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번 떨어지면 70% 이렇게 내려가지만 서울은 80%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80% 돼도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많은데 아, 네네. 요거는 감정가가 애초에 낮았기 때문에 한 번 유찰이 돼도 메리트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심지어 네. 2번 유찰이 돼서 입찰을 하셨죠. 맞아요. 제가 이제 한 번 입찰됐을 때 만약에 이 물건을 봤다로 하면 네. 최저가 입찰로 했으면 이제 수익이 훨씬 더 높았을 텐데 그러면은 한 번 더 유찰이 됐는데 전차보다 한 1,000 몇백만 원을 올려 쓰신 거네요. 2,500만 원 넘게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용화님이 조사하시기로 이 매도될 수 있는 금액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신 거고. 예, 예. 이게 부동산에서 워낙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조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흔들리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조사를 확실히 했더니, 그리고 첫 입찰이다 보니까 이제 마진을 경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수준 정도를 잡고 가자, 네.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자 하고 들어갔는데 좀 2등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좀 속상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마진보다 더 많이 이제 남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 2등과의 차이를 뭐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게 딱 보이니까 아예 무시는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해드린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해라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뭐 매도한 금액을 보면 사실 이제는 신경이 안 쓰이실 것 같아요. 매도 됐으니까. 아, 네네. 이제는 털어버리고 지금 또 다른 물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소식 있으면 네.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님. 오늘 집 너무 덕분에 잘 받고 인터뷰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교육생분과 인터뷰도 마쳤는데 이게 참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한 건 첫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처음엔 2, 3천 벌지만 나중에 2억, 3억이 되는 거거든요. 첫 시작을 소액 투자로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큰 물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큰 물건을 하는 사람은 잘 없기도 하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로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고 더 좋은 물건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화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집 내부도 좋고 특색 있는 공간도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매도된 사례들을 보면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나도 이런 비슷한 물건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에 딱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엘리베이터 있고 준신축에 뭐 역과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서울이고 이런 조건이면 가격만 맞으면 분명히 매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을 볼 때 바라볼 때 내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가, 편리성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원 권성구 구운동이라는 데를 가고 있습니다.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꾸준히 저희 낙찰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더 기분 좋은 건 제가 이제 추천했던 물건, 그러니까 저랑 같이 동행 임장해서 물건도 보고 이웃 주민 인터뷰도 하고 공인중개사분 인터뷰도 같이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 교육 때. 그때 봤던 물건을 우리 교육생이 받으셔가지고 저 같으면 이 가격을 쓰겠다라고 정확히 그 가격을 쓰셨고, 제가 조사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도하신 사례라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매수자분께서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뭐 내부까지는 못 봐요. 근데 이제 주변 보면서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물건이 단타 매도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확인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매도 사례가 사실 많은데 수강생 분들의 개인 사정상 매도 사례를 못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러신 분도 많잖아요, 사실. 거르고 걸러서 나오는 게 이 정도인 거죠.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잔금 다 치고 딱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잔금 치르는 게 입주하시는 날짜니까 내부 촬영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도착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았는지만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비용표나 이런 거를 다 정확히 계산해서 이제 표를 아예 작성해서 주셨는데, 일단 낙찰받은 금액은 1억 7,280만 원인가 그렇고요. 매도한 금액은 2억 2천입니다. 세전으로 차익이 4,800이고 비용 어쩌고 다 빼면은 뭐 수리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1,000만 원도 안 나갔을 거니까 그래도 한 3천 후반에서 4천 정도는 남았겠죠. 전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카페에 와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저라면 이 정도 가격을 쓸 것 같다, 이 정도 가격을 쓰면 조사한 가격, 그 당시에 제가 조사에 썼던 게 종이를 보니까 2억이더라고요 2억에 매도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2억 2천에 팔았죠. 왜냐면 2억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으로 저는 본 거였거든요, 바로 팔리는 가격. 근데 그분은 2억 2천에 바로 팔았죠. 2개월 만에 팔아놨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가격에 팔더라도 수익률이 한 35에서 40% 정도 나오거든요. 10%를 더 붙여서 팔았으니까 수익률이 뭐 60% 이상은 60%가 뭐야, 한 7, 80%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 형식으로 그 비용이나 사진들을 쫙 정리해서 주신 거 보고, 아니 그것도 사실 정말 귀찮은 일이고 바쁘실 텐데 아무나한테 또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진짜 팔릴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면 그 온도차가 아예 다릅니다. 매도가 되는 빌라는 그냥 된다고 해요. 아무리 경매라고 내가 얘기하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얘기해도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는 팔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가서 한번 보시죠. 현장에 왔습니다. 물건을 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매매되는 빌라는 특징적인 게 있거나 뭔가 특수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 연식이 주변에 비해서 좀 준신축인 거 제외하고는 입지적으로 특별한 거나 테라스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는 3층이기 때문에 사실 3층 정도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고 공시지가는 1억 8,900입니다. 자, 1억 8,900짜리를 1억 7,200에 받았으니까 공시가보다도 싸게 산 거죠. 공시가 대비해서 시세는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건 2억 초반이었고 우리 수강생이 실제로 매도도 2억 2천 했죠. 그게 딱 126% 수준에 조금 안 돼요. 공시가 126% 룰이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신축이고 땅값이 좀 높은 동네는 공시가 좀 높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시세조사는 따로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26%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잘 조사 저랑 같이 하셨던 거고요. 교육생이 어제 이제 정리해서 저한테 입주하시기 전에 사진이랑 비용표를 전체 보내주셨는데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정확히 103%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득세는 한 150만 원 정도 낼 것 같은데 그거를 빼고 나서, 왜냐면 그거는 돈이 다 들어오고 나서 내는 돈이니까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물건을 다 세팅하고 매도될 때까지 낸 모든 비용을 합치니까 3,670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대출로 활용을 했고요.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을 1억 3,600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대출 받으셨고요. 실제 이분이 남긴 돈, 그러니까 소득세 내기 전에 150만 원 내기 전에 남는 돈이 3,800만 원입니다. 3,600 투자해서 3,800을 번 거예요. 통장에 생긴 돈이 갑자기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타 매도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비용표는 여기 저희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준신축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연식된 거는 인테리어비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 된 거는 인테리어비가 크게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인테리어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0입니다. 인테리어비가. 빌라 중에서도 잘 팔리는 게 있고, 그럼 잘 팔리는 게 뭔가 입지가 정말 좋거나 역세권이거나 뭐 서울이거나 그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수원이고 이 주변에 사실 쭉 찍어주시면 그냥 주택가고 버스 정류장 한 군데에 있을 뿐이지 뭐 편의시설도 사실 좀 멀어요. 다만 여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은 이제 시내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화서역 바로 위에는 최근에 생긴 이제 스타필드 수원점이 들어와 있고요. 한정거장만 내려오면 이제 수원역에는 이제 GTX 수인분당선 1호선 이런 트리플 역세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입지적으로
교통적으로 여기가 그렇게 안 좋냐라고 하면은 또 접근성이 또 완전히 교통의 메카랑은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투자금도 덜 들어갈 물건을 좀 그렇죠. 찾으시는 것 같아요. 덜 들어가려면 물론 이제 낙찰을 싸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테리어비나 각종 공과금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다 내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100%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비 500만 원만 들어갔어도 100%였던 수익률이 70%까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비용을 안 들이고 매도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죠. 일단 제가 물건을 찾아서 수강생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빌라 매물들이 정말 사실 많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팔리겠다. 그냥 저희가 현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해서 미리 성품 조사를 합니다. 입지도 보고 거리도 따져보고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실거래는 최근에 얼마인지, 주변 낙찰 사례라든지 이 지역의 평균 매매가율, 그리고 그 매매된 물건들이 각각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공시가 대비해서 몇 %의 매매가 됐는지 이거를 평균을 따져서 그 평균을 우리 물건에 대입을 해서 그럼 우리 물건은 한 2억 1천에서 2천 정도면 매도가 되겠네 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게 정확하게 일치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매도가 그렇게 됐죠. 여기 와서는 검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물건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조사 단계는 이미 사실 사전에 80%는 끝나 있어야 돼요. 나머지 20% 정도만 부동산에 방문해서 이게 맞죠? 라고 묻는 거지 여기 와서 얼마예요? 이거 방 3개인데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때 임장을 했는지 재현. 뭐 일단은 건물에 와서 이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주차 공간을 확인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눈에 보이는 건 분리수거, 굉장히 지금 다 비어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거고 주차 공간도 사실 차단기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는 차단기는 없지만 그래도 주차 대수가 세대수 대비해서 넉넉하게 있고 세대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이 우편함 개수 세보면 됩니다. 12세대가 지금 있는 거야, 한 동에. 그게 지금 옆 동도 있으니까 아마 24세대, 한 세대당 하나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학원 주차장 보면은 일자형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앞차가 막고 있으면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다 각 자리별로 이렇게 다 단독으로 있죠. 단독으로 돼 있으면 차를 빼줄 일이 없습니다. 누수 흔적이나 이런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이제 좋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스밸브가 있는데 지금 요 303호가 우리 집이거든요. 가스밸브가 열려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집이 공실이구나 아니면 누가 입주해 있구나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거에 플러스 실외기도 확인을 합니다. 요즘 에어컨 없는 집이 없어요. 실외기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집만 그 배관이 잘려져 있다 하면은 그 집은 공실일 확률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가스밸브도 닫혀 있으면 더더욱 이제 공실일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자적인 거, 문제, 비용, 나갈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자고 대표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점유자, 그 다음이 이제 아랫집, 윗집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인터뷰를 해보려는 편이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채무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아마 부재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랫집에 인터뷰를 해봤고 전혀 누수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 못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건 그냥 없다는 거예요. 인테리어비 한 200만 원 정도만 감안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그 인테리어비 200만 원도 안 들어간 거죠, 이분은. 사실 이렇게 왔을 때는 걸어가야 되니까 주변 부동산을 보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거 목적 자체는 경장인도 가서 물어보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일수록 많은 생각과 걱정이 있어서 망설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얼굴 들이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의 요령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좀 득이 될 거를 어필을 하죠. 처음에 말 걸 때. 혼자 오면은 저는 이웃 주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 보러 왔는데 혹시 저희 이사 올 수도 있어서 라고 하면은 이 사람 계속 얼굴 볼 사람일 수도 있네, 정보를 더 주려고 할 거예요. 또는 아랫집에 갔을 땐 너무 죄송하다, 바쁘신데 근데 우리가 피해받고 있는 게 있으면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상대방이 구미가 당길 만한 요소를 처음에 말을 걸 때 살짝 넣으면 좋긴 합니다. 이건 약간 팁. 마지막에 이제 카페에 모여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예. 그때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이제 임장 마무리가 되는데 저라면 이 금액을 쓸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수업 때 말씀드린 저만의 수익률, 제 투자금 대비해서 이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수익률에 근거해서, 물론 그거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욕심이 더 나면 더 쓰실 수도 있고 덜 쓰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 이 금액을 썼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 얼마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전화를 다 같이 있을 때 한 군데 해요. 전화하는 부동산을 찾는 방법도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면서 여기면 괜찮겠네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합니다. 수원 쪽에 빌라 매매를 전문으로 취급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찾아서 전화를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수강생들이 각자 이제 조사하는 시간을 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결정하고 바로 내일 입찰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화조사 하시되 괜찮았던 부동산들 연락처를 좀 올리는, 리치스쿨에서 관리하는 연락망에 올려주셔라, 별점까지 매겨서. 졸업생들이 올렸던 것들이 다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실제 매매 중개까지 해주신 분, 그 정보가 다 써 있거든요. 그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또 전화 문의를 한 번 더 드려서 이 빌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사전 조사했던 거, 임장 와서 조사했던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딱 보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요 정도 평수면 요 정도 얼마. 통일성 있게 부동산들이 얘기를 하니까 교육생들은 신기한 거죠. 아파트에서만 느꼈던 그 정확한 시세 조사라는 게 빌라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안 하시죠. 제가 어쨌든 납득을 시켜드렸으니까 그 가격을 쓰신 거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됐으면 입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실천에 옮겨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가 또 기대가 돼요. 더 자신 있게 조사하고 입찰하시겠죠. 본인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걸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근.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1시간 반 걸려서 PD님도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텐데 너무 기분 좋게 왔어요. 1시간 반이 마치 30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중산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분홈님이라고 저희 기수의 회장 역할을 해주셨던 분께서 일산의 아파트 그리고 일산의 빌라를 둘 다 매도하셔가지고 저희가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또 일산의 다세대 주택을 단기에 3개월 만에 매도하셔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차익이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브리핑을 드려보면 그린워크라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저희 교육생이 13명과 경합을 해서 1억 5,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번 유찰됐을 때 1억 7,500, 한 번 더 유찰돼서 반값이 돼서 1억 2,250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교육생을 포함해서 13명이 입찰을 하셨습니다. 2등과는 약 200만 원 차이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되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준신주급의 다세대 주택을 하셔라. 사람들의 선호도도 높고 우리가 낙찰받아서 수리할 것도 별로 없다. 비용이 들어갈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생은 비용으로 13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도배랑 이사 청소만 해서 집을 매매를 하셨습니다. 내부 가서 한번 같이 찍어보기로 하고요. 이 물건의 보존 등기일은 2016년에 지어진 딱 8년 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돼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서 2억 5천 전세에 입주를 하셨고 보증공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이미 이사를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명도비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으니까 임장을 통해서 그런 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생분도 임장을 통해서 공실인 걸 확인하고 입찰을 참여하셨습니다. 공시지가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6%를 했을 때 1억 7,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세를 넣을 수 있는 게 1억 7,3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1억 5,200만 원에 받았으니까 다세대 주택을 풀피 전세 맞출 정도로 가격을 받는 건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사고가 터진 인천 지역도 하물며 경기 일산 쪽에 있는 물건을 공시지가 126%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받았다는 건 당연히 매도 차익은 굉장히 큽니다. 교육할 때도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대출도 80%로 감안하고 그리고 매매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금매가 수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육생들이 만드는 성과들을 보면 대출 80%가 아니라 90%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매가를 자기가 생각한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도 더 받았고 매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했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경춘선에 있는 일산역, 풍산역 사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랑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일산이라는 동네가 여기랑 꼭 가까워야지 또 새가 나가고 매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이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거든요. 공기가 되게 좋고 천도 흐릅니다. 역과 멀지만 이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집을 장기 거주로 이제 입주를 하기도 하시죠. 계약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실입주로 이제 들어오실 분이고요. 하늘마을이라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안곡중학교, 안곡고등학교가 있고요. 버스 정류장도 있고 356번 국도가 바로 밀접해 있어가지고 차를 타면 바로 이제 고속도로 타고 서울이라든지 외곽순환도로 타기도 용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도 자리 잡고 있어서 상권들도 굉장히 양호해요. 좀만 나가면 바로 마트라든지 뭐 교회, 하늘초등학교도 있고 역 쪽으로 나가면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마트들도 밀집해 있습니다. 정말 거래가 잘 되는 다세대 주택은 어떤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지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파트 단지 바로 밀접해 있어서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과 같은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들이 거래가 좀 되더라라는 거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101호지만 반층 올라간 약간 묻힌 1층도 있고 약간 올라간 1층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약간 올라간 1층으로 1.5층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또 계단을 좀 덜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도 해요. 매도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제가 1억 5,200에 받았는데 매도를 2억 1,000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90% 받으셨어요. 실투자금이 2천만 원 들어왔고 세전으로 따졌을 때는 매도 차익이 한 5,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한 게 없고 명도도 돼 있었고 이사비도 안 들었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나니까 실제 내 통장에 남는 돈이 한 4천만 원 후반대까지 남더라고요. 양도 차익이 너무 크니까 매매 사업자로 해도 소득세가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비용을 빼더라도 한 5천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6% 15% 구간에서 그 사이에 잡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잡힙니다. 그게 크고 나머지는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뭐 1억 5천짜리 취득세 번복비도 뭐 비싸진 않죠. 지금 잔금 납부한 지 한 달
달이 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계약을 하셨어요. 거진 한 달 만에 계약을 하신 거죠. 잔금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만에 계약서를 썼고 입주 날짜는 11월 3개월치의 대출이자만 내면 끝납니다. 댓글에도 야 빌라가 요즘 팔리냐, 빌라 사면 망한다 라고 하지만 그거에 일일이 댓글을 달진 않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이 만들어 온 사례, 실제 매도된 사례 계약서도 같이 올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반박이 다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빌라가 매매가 된다면 당연히 좀 더 중심부에 있는 빌라들은 더 수요가 있을 테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빌라들이 지금 단타로도 이렇게 수익이 좋지만 만약에 보유했을 때는 당시에 싸게 받았던 가격 플러스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그 플러스까지 하면 수익률이 뭐 엄청 나겠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접 경험을 해서 빌라가 매도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매도 안 되는 걸 보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로 싸게 사서 금매 수준으로 내놓으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볼까요? 가보시죠. 이거 보세요. 여기가 지금 1층이에요 1층인데 사생활 보호가 되잖아요. 반층 정도 올라가거든요. 1층이지만 선호도가 있다. 이게 어떻게 1층입니까? 1.5층이지. 안 보이잖아요, 안에가.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내부에 들어왔고 전용 면적이 21평입니다. 68제곱미터거든요. 전용 면적으로. 아파트 84제곱보다 거실이 더 큰 것 같아요. 진짜로. 부엌도 지금 되게 크거든요. TV를 제가 봤을 땐 65인치를 놔도 이 옆에가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이 20평인 집에 65인치 TV를 놓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거는 분명히 남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아마 소파 공간, 이 거리, 옆에 면적, 폭 굉장히 큽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필름지를 창문을 열었을 때는 뭐 탁 트인 뷰는 아니네요. 금매 수준으로 우리는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8년 된 빌라이지만 정말 신경을 쓴 것 같은 게 아트홀도 그렇지만 위에 보시면 빌트인 에어컨, 그냥 스탠드 에어컨은 한 몇십만 원 정도면 구비가 되는데 분양했을 때 옵션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시공이 돼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들어오시는 분이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미관상으로도 사실 빌트인이 제일 깨끗한 거는 맞고 주방 쪽 한번 보면 한샘으로 시공을 했어요. 여기는 이런 자재들을 좀 싼 걸 쓴 게 아니라 좀 신경 쓴 것들이 보이거든요. 전자레인지 겸 오븐, 그리고 인덕션은 아니지만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고 디귿자형으로 되면 보통 꽉 차거든요. 사람 하나 지나갈 거리 정도 되는 게 보통 20평의 그런 구조인데 두 뼘이 더 있어요. 냉장고 2개도 둘 수 있어요. 상부장도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고 공간, 세탁실 공간도 되게 커요. 팬트리처럼. 그치? 식자재라든지 뭐 냄비,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네. 이게 되게 크네, 여기도. 거실이 좀 충격이긴 하다. 거실 부엌이 진짜 커. 그리고 화장실은 그냥 보통의 이제 화장실. 거실 치고는 화장실이 조금 좁긴 네, 하네요. 우리가 지금 기준이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 이게 아마 작은 방으로 보입니다. 길다. 침대 놓고 책상 두고 뭐 이렇게 옷장 같은 거 충분히 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면적이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이게 작은 방 맞나? 그리고 여기가 메리평 에어컨도 있지만 이렇게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에어컨을 방마다 또 쓸 수 있는 장점. 아니 근데 작은 방이 없어. 이 집엔 작은 게 없어. 다 커. 이거 줄자를 갖고 와서 한번 재야 되나? 아니 베란다가 없네. 베란다가 없어서 엄청 크게 뽑혔나 보다. 그래서 팬트리처럼 저렇게 하나로 다 몰았구나. 그래도 커. 이 집은 계약을 한 달 만에 할 만하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넓은 창이 2개가 있습니다. 안쪽에 화장대와 이제 화장실, 안방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거실이나 모든 방들이 다 남향 쪽으로 놔져 있습니다. 근데 트인 남향은 아니고 저렇게 옆동을 보고는 있으나 안방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나무랑 산이 좀 보이기는 하네요. 있을 곳도 다 있고 화장대도 있고 신축 아파트 지금 그거 온 것 같아. 2년 전 3년 전에 2억 5천에 전세 들어오는 집을 1억 5천에 경매로 받은 거는 사실 보유를 했으면 진짜 2억 5천까지 갈 수도 있죠. 2년 뒤에는. 이렇게 봤는데 좀 충격이네요. 이런 주방 모니터, 이런 창도 보통 다세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와 있거나 없거나 하거든요. 연봉 수준을 이거 하나로 벌었는데 너무 축하할 일이죠. 한번 소감 어떤지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경자인입니다. 네네, 뭐 촬영하셨나요? 네, 지금 촬영 다 마무리하고 PD랑 저랑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네. 이거는 무조건 빨리 팔리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들도 그러고 집이 왜 이렇게 넓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부동산에 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온 손님이 계약서는 제가 부동산에 내놓고 열흘 채 안 됐어요. 처음에 제가 실수 조사할 때 물어봤던 거랑 매도를 하려고 내놓는다 할 때하고 가격 차나 뭐 이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1억 8, 9천 조사하셨던데요? 이거 뭐 2억 이상은 안 팔린다 그러고 1억
8, 9천에 내놓으면 손님은 불 이렇게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도 가계약으로 300만 원 바로 쏘고 가시더라고. 저도 이제 요 주변에 나와 있는 거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비슷한 연식, 비슷한 가격대 이런 평수가 없어요. 아무 군데도 없어. 너무 축하드리고 한 번으로 남들 이제 연봉 수준을 남기게 되셨는데 재투자 계획이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요 앞에 지금 물건 하나 보고 왔어요.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아파트만 네, 하다가 네. 계속 뭐 집에 입찰봉투만 한 20몇 개 쌓였는데 제가 이거 낙찰 받고 입찰봉투 다 버렸거든요. 제 수업을 듣고 빌라를 이제 처음 뭔가 도전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빌라는 교장님 수업을 듣고 빌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먼데 가기보다 일단 내 사는 지역에 네. 주변을 좀 가깝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게 좀 가성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여기서 팔아 보셨으니까 이제 뭐 여기는 자신이 있죠. 덕분에 너무 집 잘 봤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막 19번 입찰하고 이런 분들을 바꿔드릴 때 제일 난 희열을 느끼거든요. 이 아파트만 고집하시던 분을 빌라로 입문시켜서 빌라로 성과 만들게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서도. 사실 2억 천이 아니라 2억 3, 4천도 받지 않았을까?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졌으면? 다음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또 파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 대박이다.